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논란이 많은 전라도 천전사가 온라인 이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라도민들이 다 봐야 되는데 물론 이런 정보를 접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고요. 제가 이제 이북을 통해서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너무 암담하네요.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식민사학 100년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물론 이제 다른 파트를 맡은 부분이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문화사적으로 다른 분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볼 텐데 전라도 천년사는 조선 총독부 식민사학 100년 완결판입니다. 그동안 사학계의 고고학적 학문적 발전 이런 거 절대로 이렇게 넣지 않고요. 그대로 뭐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역사 발굴된 여러 가지 바로잡힌 역사 이런 부분 일체 반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여기 참여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기존의 강단 사학자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논리를 보태가지고 여기다 글을 쓴 분들이 또 많습니다. 통설도 아니고 좌기들 세계에서 말하는 통설도 아니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쓴 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이 역사에 등장을 한다면 말 그대로 조선 뭐 우리나라 역사사를 완전히 보면 역사 그런 부분 본다면 나라 역사를 말아먹는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좀 많은 내용이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책으로 분류를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내용을 비교하면 조선 총독부 식민사학 완결판으로 볼 수 있고 조선사,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의 완결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아니면 거기서 더 추가해가지고 쓴 내용이 바로 전라도 천년사라고 보시면 정확한 해답이 될 겁니다. 총설 부분을 한번 볼까요? 총설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위에 보시면 처음에 보니까 쭉 뭐 다른 일괄적인 부분 쪽 있는데 보면요. 뭐 청동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영암의 거푸집이라든지 전주, 완주, 갈동, 세영동검, 뭐 꺽창 이런 부분이 쭉 이야기를 해놨네요. 제가 본다면 이 양반은 여기에 전공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 국보를 알고 있는 단유 서문경이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왜 그런 내용이 정보 일체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고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고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거는 다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역사로 밝혀진 부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유 서문경 부분 전주 완산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누락됐습니다. 이 누락된 이유는 뭐 제가 짐작이지만도 일부러 누락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단유 서문경은 한일 고대사에 또 대단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유 서문경하고 조문경하고 이것이 일본 열도로 전파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모습의 이제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류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발굴된 단유 서문경 모습이 쭉 이렇게 오른쪽하고 아래 부분에 쭉 되어 있습니다. 저런 유적이 보시면 전라도 쪽에 대단히 많이 어떻습니까? 많이 잡혀있죠. 그저 큐슈를 통해서 일본 동경 본토까지 어떻습니까? 단유 서문경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려면 적어도 전라도 천년사에는 어떻습니까? 저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 전라 문화하고 외의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생각이 없는지 이런 정보를 빼버렸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더 오버해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물론 여기 이 글을 쓰신 교수분 이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이라는 명칭은 동북아에서 왕을 의미하는 칸이다. 이런 부분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면요. 자, 이만의 정변으로 나라를 뺏긴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한왕에 대해 만을 다스렸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진한 변환의 명칭이 생겼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거 없습니다. 이만이 어떻습니까? 저 이동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한 변환이 명칭이 생겼다는 기록은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료를 보신다면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후한서라든지 삼국지 보시면 이 사망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는데도 왜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왜 자기 생각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정보고요. 저거는 뭐냐면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준왕이 마흔으로 갔다는 기록도 변전하고 쭉 보시면 옆에 오른쪽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만의 왜곡사입니다. 왜곡사고요. 전라북도권 지역에서 한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어 만, 진안, 변한 등 사만의 명칭으로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남한으로 사만이 여러분들 설정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조선 중후기에 한백겸에 의해 가지고 남한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사만은 여러분들 중국의 문헌이라든지 모든 사만을 보시면 한반도와 요동 요서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사만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체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남부, 한반도 남부 이쪽 지역, 전라 지역권에 어떻습니까? 이런 한을 끌어당겼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사만 역사에 대한 철저한 어떻습니까? 왜곡입니다. 이걸 쓰신 분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원문 대놔놓고 한번 토론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한자를 아는지 한번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만경강 유역에서 만사회가 시작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보면요. 그러면서 또 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진국에서 한으로 명칭의 변화가 진행되어 기원전 2세기 말에 철기 문화의 뭐 급격히 활성화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래가 나옵니다. 진국 사회는 이주민들이 남하로 해체되었지만 여러분 쭉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경상도 지역에 진안이 성립되었다 이런 쪽에 논리를 해놨는데 저 위쪽 부분이 있죠. 보면 위쪽 부분 진국에서 한으로 명칭의 변화가 일어났다. 저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후한서 삼국지 보시면 진국이 사만입니다. 진국이 사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료 원문 자체를 어때 이해를 못했는지 한자가 부족한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에 잡아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참 말 그대로 실수를 하고 말아먹는 짓거리를 좀 했네요. 사만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보시면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역사서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사만가는 보시면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선 요동 요서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것을 사만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직 누구죠? 한국 사학계 그리고 조선 총독부만이 사만을 한반도 남부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옳다고 보십니까? 조선 총독부 학자하고 우리나라 지금 사학계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저 사만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때요? 원래 사서에 등장하는 삼국 고려 조선시대 때 근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만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하지만 특히 일본 서기까지 분석해 보신다면 어때요? 사만이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영역을 사만이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료 다 부정하고 어떻습니까? 왜 한반도 남부에 저기다 사만을 설정해가지고 전라도 천년세에 잡아넣어놨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 항맥의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논리입니다. 자, 여기서 원문 보시죠. 삼국지 위서 보시고 밑에는 후한서가 나옵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고 보면요. 그리고 동서에 어떻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긴기라는 거죠. 한이라는 거 나오고 보면 남쪽에 외하고 접하고 있고요. 방이 뭐냐? 사천리고 보면요. 거기에 만진한 변환이 있다.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한자, 고지, 진국야다 돼 있는데 이것이 보면 후한서에 보시면 어때? 저 자자가 정인보 선생도 지적한 것처럼 저 자자는 오자다. 뭐다? 잘못 쓴 거다. 원래는 뭐다? 개자다. 개. 모두 개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한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서 뭐가 나오죠 보면요. 자, 뭐다? 개, 고지, 진국야다. 사만, 만, 진한, 변환이 고지 어떻습니까? 옛날에 진국이다라는 기록이 두 가지 어떻습니까? 문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무슨 남쪽에 가가지고 어떤 위만이 가가지고 뭡니까? 준이 가가지고 뭐 한이 성립되고 사만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100% 개소리입니다. 개소리로 사료에 없는 이야기를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국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진국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삼국지 한해 이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위락을 언급하죠. 위락을 언급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위락의 원문을 써놔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번에 이 책에도 많이 속인 게 많네요. 보면요.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여기에 보면 위락이 뭐라 나옵니까? 위락왈 초에 뭐죠? 보면요. 우고 말에 뭡니까? 보면 이제 전쟁이 붙잖아요. 그때 이제 우고를 조선이라 불렀는데 삼국지에서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만조선이 이제 보면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뭐냐면 상자는 재상상자입니다. 재상이 누구냐면 역계경이다.
역계경이 뭐냐면 우구한테 계속 간언을 했는데 뭐다 불용 쓰임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우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꼭지 돌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동지국 진국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어떻습니까? 2000호를 데리고 나가죠.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지 진국을 뭘 하느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남쪽으로 한반도 남쪽이 진국이라고 여러분들 다 돌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사료 역사 사료 원본 조작입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범죄인데 보면요 왜 동지 진국을 못 쓰고 남지 진국으로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만조선 한사군을 북한 평양으로 놓다 보니까 북한 평양의 동쪽은 어떻습니까? 바다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돌리된 겁니다. 하지만 이만 낭낭군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서지역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동지 진국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계는 중국의 모든 1차 사료에 이만과 한사군 낭낭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북경 위쪽 만리장성 쪽에 다 있다고 어떻습니까? 이 만리장성은 지금 명나라 장성 아닙니다. 그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뭐다? 평양에 낭낭 유물이 발굴되기 때문에 저기가 낭낭이 된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70여 년 동안 써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만과 한사군 낭낭이 평양에 있다면 동쪽으로는 뭡니까? 동해 바다기 때문에 역계경이 가서 빠져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아니면 외로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동지 진국을 뭘로 해석했느냐. 나중에 여러 문서에 등장하는데 이번에도요. 남지 진국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사기. 정확하게 거짓말, 조작이고요. 범죄로 본다면 사료 조작 범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원문 여러분들 지금 들이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민족 대백과 사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만희 지금 어떻습니까? 이만희 북한 평양 쪽에 있다면 동지 진국은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진을 뭘 했느냐 여러분들 오른쪽 보십시오. 남쪽에 진국으로 갔다고 돼 있죠. 요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잘 아는 사료조작, 역사 사료조작 어떻습니까? 이 범죄입니다. 사료까지 뜯어곤쳐가지고 오는데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저렇게 민족 대백과 사전이라는 저기다 저리 써놔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원문 보시는 것 같습니까? 동쪽 진국이지 남쪽 진국 아니죠.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분은 전라도 천연사도 어떻습니까? 동지 진국이 아니라 남지 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사만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헛소리를 여기다 잡아 넣어놨습니다. 자, 한 예로 볼까 여러분들? 자, 성경 통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치 보세요. 계모성의 위치 보세요. 저 계모성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름이 쭉 바뀐 거지 성경 통지에 나오는데 저기가 뭐다? 진안의 영역이다. 진안의 땅이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안이 지금 우리나라는 신라라고 해놨는데 중국의 성경 통지라든지 여기 보시면 돼요. 진안이 어디다? 여러분들 어디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계모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주 원료고를 보시면 어때요? 만의 치손 어디 있다? 요양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반도 남부의 사만스를 들이댄 것은 뭐다? 한백겸 이후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입니다. 이걸 요번에 전라도 천연세에 완전히 확정적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자기들 역사 논리를 서술해 놓은 걸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이거는 우리나라 학문은 뭐다? 연구해봤자 소용없다. 왜? 그동안 자기들이 만든 논리 절대로 안 벗어납니다. 아무리 유물이 발굴되고 사료가 발굴되더라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1920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심상수학국사 국정교과서 가르친 그 내용이 100년 동안 똑같이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도 내려왔고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기술되었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감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온감묘 60쪽인데 보면요. 자, 온감이라는 것은 큰 항아리를 죽음으로 넣는 무덤으로 온감묘가 권력자의 무덤으로 사용된 사례는 전남북 지역의 삼국시대 온감묘와 일본 큐슈 지역의 야요이 온관이다. 두 지역의 온관은 시기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출현해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요리서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전라도민들이 읽어보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이 새빨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온감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라남북도에 출연한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때요? 이것보다 이런 온감묘는 여러분들 북한의 평양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게 뭐냐? 북한 평양의 발굴 소식을 못 들었는지 알면서도 이 기록에 뺐는지 거짓말을 이번에 이 기술한 사람이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이 온감묘는
야요이 문화인 이 문화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완전히 100% 거짓말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볼까요? 여러분들 이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야요이 문화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이 알려진 게 뭡니까?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일본 최초의 농사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요시노가리 지역이 바로 야요이 문화로 연결되는 고리인데요. 거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 밑에 해설을 달아놨죠. 그 지역을 다스린 출토자의 무덤에서 여러분들 세형 동금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단유 서문경 두 개가 여러분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요? 무덤의 양식이 약간 틀리다고요? 여러분들 웃기죠 보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송편 빚어 봤죠? 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모이가 송편을 빚는데 그 100% 똑같은 각이라든지 모양이 똑같습니까? 동그랗게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리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똑같이 송편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우리나라 온갖 모습하고 100% 똑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무덤이 바로 북한 지역에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에서 발굴된 어떻습니까? 온감묘인데 여기서 9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전라도 천연세에 어떻습니까? 전라남북도에 온감묘가 나왔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물론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온감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 온감묘는 어떻습니까? 전라남북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때요? 초기 문화권 기원전 어떻습니까? 벌써 뭐다? 평양에서 온감묘를 썼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칩니까? 왜 거짓말 쳐? 또 여러분들 보시면 정백동 51호, 52호 무덤의 온감묘입니다. 자, 이것이 평양시 낙랑구역에서 나온 여러분들 온감묘 사진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처음 여러분들 제 유튜브 아니면 이런 거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여러분들 저번에 유튜브 올려놨지만도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자, 요시노가리 유적 보시면 보세요. 우리나라 소떼가 있죠. 소떼가 있고 저 새가 있다가 나중에 새가 사라지고 위에 뭡니까 보면 위에 딱 그거만 이제 나무만 남잖아요. 저걸 여러분들 뭘 합니까 보면 도리라 부르죠. 도리가 새라는 뜻입니다. 도리인데 보면요. 그 원래 소떼라든지 도리의 원형이 뭐냐? 요시노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저 모습인데 자, 저기에 온감묘 모습 보십시오. 물론 한반도 전라도하고 온감묘 모습이 틀리죠. 하지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고고를 알았다면 여러분들 자, 이 야요이 문화 요시노가리 유적에서 발굴된 한번 유적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온감묘의 주인공 무덤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주변에서 단유 서문경이 나오고 실제 여기서 무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세형 동금이 발굴됐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무덤의 형식 온감묘로서 약간 달라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저것은 한반도 전라도에서 건너간 온감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온감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관성이 없다는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전라도 천년사에 왜 자기 사적인 의견을 잡아넣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냐 말이죠.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를 줄 알았죠. 글 쓴 사람들 제가 묻습니다. 제 영상 보시겠지만 또 묻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있으면 토론회 때 직접 가서 양직공도고 뭐 원문 나누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고요. 누가 해석을 똑바로 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종래 가야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76쪽에 보시면 가야는 원래 뭐다? 삼국과는 달리 통일된 정치체제를 갖지 못해서 멸망 때까지 10개 이상의 개별 소명국이 병렬적으로 존속하고 있다. 여러분들 저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저것이 임나 19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 가야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육가야입니다. 육가가야 멸망했지 무슨 가야가 10여 개 이상이 존재를 했어요. 이름 대봐. 없잖아요. 근데 왜 10여 개 이상이라 했을까요?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에 임나 19국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살짝 끼워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나쁜 놈들이에요. 요게 이렇게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저 밑에 부분 고령의 반파국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장수에서 장수군에서 나서 가지고 1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수가 반파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장수를 반파라고 쎄 빠지게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는 반파국이 고령으로 설정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장수에서 돈 100억 쓴 것은 다 날린 거죠. 날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고령이 반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대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가 반파라 주장하는 것은 어때요? 군산대죠, 보면요. 군산대 학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술로서 누가 이겼다 이번에요? 고려대 쪽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고령의 반파국이지 장수의 반파국이 아닙니다. 이 방송 듣는 순간에 장수군은 반파 딱지 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반파국이라 투자해가지고 연구한 거 다 연구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두 학파를 다음에 불러가지고 고려대하고 군산대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어디가 반파국인지 한번 국민들 앞에서 지정 토론회를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한번 피 터지게 싸우게끔 해야,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든 뭐든 뭔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 한번 하자고요. 자, 고려대 우리 사학과 출신하고 군산대 어떻습니까? 사학과 교수까지 다 추대해가지고 고령이 반파냐 장수냐 반파냐 한번 맞짱뜨기 한번 토론회를 우리 국민들 돈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라도 천연사에서는 여러분들 장수가 밀렸고 고령이 앞으로 반파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자, 양직공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직공도. 양직공도의 백제의 주변 소국인 김은국으로 알려진 곳이다. 남은 어떻습니까? 남은 지역은 양직공도에서 백제의 주변 소국인 김은국으로 알려진 곳이다. 여러분들 요 말 들으면 똑같죠? 국민들이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양직공도의 기문은 원래 기문은 없죠. 상사문입니다. 그 상사문은 백제의 소국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래 부영국으로 나옵니다. 부영국. 여러분들 소국하고 부영국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냐? 봉수왕국 장수가야가 고고학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힘을 겨눌 만큼 가야 문화권의 중심이 대가야가 아닌 장수가야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야, 미치고 환장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 거대한 대가야가 육가야 중에 가장 어떻습니까? 세력 범위가 크잖아요. 이 대가야를 이긴 것이 뭐냐? 옛날 장수가야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번에 이 글을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쓴 사람 이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야, 미치고 환장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장수에 어떻습니까? 장수에 무덤 몇 개 가지고 이 무덤의 장수가야가 대가야를 어떻습니까? 대가야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가야 중심이라는 주장이 요번에 이 전라도 천연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직공도 들먹이 있으니까 한번 양직공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김훈 여러분들 저번에 남은 토론회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전라도 천연사에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장수가야가 대가야를 어떻습니까? 대가야가 아닌 장수가야가 중심이라는 논리를 편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저기에 자장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저번에 남은 토론회 때 자장으로 참여한 저 양반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남은이 김훈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남은 반파 남은이 김훈이다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 앉아 있잖아요. 저 양반들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서 이 양반의 정치가 절통이 났습니다.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네요. 결국은 이 양반 쓴 글을 보니까 전라도 천연사에 남은을 기문으로 장수를 대가야보다 강력한 장수가야라고 이번에 이 양반이 글을 썼습니다. 야, 미치고 환장합니다. 보면 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고 보면요. 이게 뭐냐? 장수가 이제 이번에서 뭡니까? 장수가 반파라는 것에서 이번에 이 전라도 천연사에서 빠지니까 이런 주장을 한 개 들고 나오네요. 반파가 장수가 뭐다? 대가야보다 강력한 가야였다라는 역사에 처음 등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을 이번에 저 양반이 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양직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직공도에 보시면 국민들이 양직공도 하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문헌에 남은이 기문 합천이 다라라고 써있다. 요리 나옵니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만큼 개소리인지 여러분들 오늘 원문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양직공도 원문 보겠습니다. 백제는 뭐다? 옛날에 뭐다? 레이다. 만에 속했으며 뭐다? 진나라 말기에 여쭤보면요. 어떻습니까? 고구리가 요동을 경략한 것처럼 뭐 여쭤보면요. 백제는 요서를 경략했다. 요서 진평을 경략했다는 그런 쪽의 내용이 위에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번에도 전라도 천년새의 저 부분을 점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글이 많기 때문에 줄인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쪽 지역부터 점을 찍는 인간들은 뭐냐? 백제가 요소로 진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기 위해서 저쪽 부분부터 어떻습니까? 땡처리를 합니다. 땡처리를 요리하는 게인데, 자 거기에 보시면 뭐가나 밑에 줄 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뭐냐면 치성을 고마라 부르는데 업을 뭐다? 그 업을 뭐라 부른다 보면요, 담노라 부른다. 담노는 뭐죠? 중국의 군현과 같다. 여러분들 중국의 군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 우리 남한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런 것을 군현이라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을 뭐냐? 담노가 있는데 이 담노는 22개가 있다. 거기는 뭐냐? 자제 종족을 보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담노 다음에 뭐냐면 방소국이 나오는데 반파, 탁, 다라, 뭡니까? 전라, 사라, 짐이 쭉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상사문,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는 상사문이 등장하고 보면요. 그리고 앞에 나오죠. 합천이라 주장하는 다라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뭐다? 등이 뭐다? 등이 부지다. 이렇게 시키면 부용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영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자들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료 원문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부용 개념 잠시 한번 볼까요? 자, 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까 이번에 전라도 천년새에 뭡니까? 백제 주빈의 소국이라 했잖아요. 여기 뭐냐면 공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사는 주변 지역, 원래 왕이 사는 주변 지역은 경기라 부릅니다. 경기, 우리나라 경기도에 경기라잖아요. 중국에도 경기라 합니다. 자, 부용국에 왕이 사는 주변 지역이 아니라 왕이 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죠? 제후가 있고요. 그 제후 밑에 부용국이 등장을 해요. 그럼 뭐냐? 단위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시골 마을 수준의 규모를 부용국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 말을 써서 좀 그런데 결국 뭐냐면 부용국이라는 것을 본다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제후의 시다바리 지역입니다. 시다바리 지역. 요건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백제 주변에 저 9개의 국가가 있다 해가지고 전라남도, 충청도 옆에다가 어떻습니까? 저 지명을 갖다 붙인 것이 지금 합천을 달아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하는 그 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밑에 설명 보셔야 됩니다. 저기에 사라가 나오죠. 여러분들 사라. 저 사라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면 신라라 부릅니다. 신라. 근데 여러분들 양지공도 원문 보시면 신라 사신 각 개인 국가마다 표시한 양지공도 그림에는 신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해놨고요. 백제 부분에는 신라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해놨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 사라가 신라다 합니다.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제가 보면. 자, 개소리가 보면. 왜냐하면 이때 신라는 뭐죠? 법령이 어떻습니까? 율령이 반표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야를 흡수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하는 신라 법흥왕 시기입니다. 신라 법흥왕 시기에 신라가 합천 산골짜기에 달아하고 같은 동급으로서 백제의 부영국이었다. 시골 동네였다. 이게 개소리잖아. 이게 개소리. 그죠?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백제는 문영왕 시기입니다. 백제의 꽃이 핀 시기죠. 그런데 그런 신라가 백제의 담노보다 작은 시골 단위의 부영국 사라라고. 그래서 그게 뭐다? 지금의 합천은 달알이라는 총 구석이 있습니다. 달 잘 볼 수 있는 공간, 아주 산꼭대기 산 구석에 있는데 거기를 원래 이제 달알이라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일본 놈들이 여기가 바로 일본식의 달알다 해가지고 합천을 지금 갖다 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산문은 뭐다? 기문이다 주장했는데 그런 대제국으로 가는 신라가 뭐다? 여러분들 합천의 달알이하고 지금의 남원하고 규모가 같았다. 규모가 같고 백제의 부영국이었다. 한마디로 진짜 100% 개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것은 뭐냐? 백제 부영국의 사라가 신라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바로 백제가 외교 채널을 잘 가동해가 로비를 잘해가지고 저기에 어떻습니까? 보면 양지공두에 저글이 들어가게 했다. 이런 또 개소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사학계의 한자 수준이고요. 한심한 역사 인식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지공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 이건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조선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꼴값 뜨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등장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도는 영역의 국경이라든지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지도는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 동방의 문화권이 어떻습니까?
홍산문화 요서 지역 그쪽 지역까지 쭉 돼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북방문화권하고 연결돼 있고 중흥문화를 했는데 중흥문화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진출한 걸로요? 지금 요소 쪽으로까지 쭉 끌어당겨 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논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동이족 문화권이 어떻습니까? 고조선 문화권이 산동성까지 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살짝 그림을 어중간하게 그려놨잖아요. 산동성 저 어떻습니까? 꼭 옆에 바다 근처에 해놨죠. 저거는 바다로 잠긴 지역입니다. 그럼 산동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보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겁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비파형 동금이 쭉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이 어디 나온다? 여러분들 동방문화권에 나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옆에 제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산동성에서 비파형 동금이 계속 출토되고 있습니다. 논문까지 발표됐는데 이런 정부는 이번에 전국 정부에서 아예 모든 논문을 차단시켰습니다. 절대로 공유 안 한다는 게 보면요. 하지만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논문을 제가 봤기 때문에요. 여기에 산동성에서 비파형 동금이 계속 출토된다는 정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고조선 문화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산동성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학자들 스스로가 전라도 천년사에 어떻습니까? 저 지역을 중앙문화권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이번에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동북공정 옹호하는 책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파형 동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여기서 까무러칠 이야기 나옵니다. 자, 비파형 동금이 어떻습니까? 산동성하고 북경 주변까지 다 분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싹 빼고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저 위쪽에 요서 지역 저쪽 데서다 살짝 갖다 놔놓고 마치 저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유물인 것처럼 들이대 놨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으로 본다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맹도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맹도전 잘 아시죠? 자, 경계지역인 압록강 주변에 무엇보다도 맹도전이 어떻습니까? 분포되고 있다. 연나라 화폐가 묻혀있다는데 이 말은 잘 돌려서 이야기하면 돼요. 연나라가 어디까지 왔다? 지금의 여러분들 북한 위 압록강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겠죠? 천산산맥에도 있고 요동반도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 왔다? 압록강 주변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뭘 인정해 주는 거죠? 연나라가 우리나라 북한 위쪽까지 왔다는 걸 인정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100% 어떻습니까? 지금 동북공정 지도에 연나라 연장성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북한 평양까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시고요. 자, 맹도전 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이 맹도전 분포도입니다. 자, 연나라, 정작 연나라가 있어야 될 지역에는 맹도전이 잘 없고요. 적군인 고조선 지역에서 명나라 어떻습니까? 명나라의 뭐죠 보면요. 화폐라고 주장하는 맹도전이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적군 지역에서 본국의 내용보다 많은 화폐가 등장한다. 이게 여러분들 스토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맹도전이 분포되었다는 것은 저 지역에서 화폐로 썼다는 거잖아요. 저 지역은 고조선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둘러댈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뭐냐? 저쪽 지역이 연나라가 차지한 지역이다. 요렇게까지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고 보면요. 아니면 무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연나라를 나중에 누가 통일합니까? 진시황이 통일하죠. 여러분들. 진시황이 연나라 육국을 통일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때 진나라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 화폐를 썼는데 저기에 보면 연나라 화폐라고 어떻습니까? 명자를 써놨죠. 저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새끼가 저걸 그랬는지 저렇게 해놨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진나라가 쓴 화폐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반량전입니다. 그러면 뭐죠 보면요. 연나라를 통일했다면 진시황이 연나라를 통일했다면 맹도전이 분포하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압록강까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반량전이 쫙 깔려야 되겠죠. 왜? 그쪽 지역은 진나라 영토니까. 자, 논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나라 학자가 뭐죠 보면요. 자, 맹도전이 어디까지 왔다? 압록강, 요동, 요서를 건너가지고 압록까지 분포했기 때문에 그 연나라 화폐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쪽은 연나라 지역이든지 여러분들 여기 나가겠죠. 근데 그 연나라를 누가 통일했다? 진시황이 통일했다면 거기는 진나라 영역이고 어떻습니까? 어떤 화폐가 후기 화폐로 나와야 됩니까? 진나라 반량전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반량전의 사용 시기하고 여러분들 반량전 모습을 여러분들 유튜브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저렇게 쭉 이렇게 다양한 반량전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 압록강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반도 압록강 출도 반량전의 주주연대와 출도 양상 검토다 해가지고 논문이 이제 나온다. 여러분들 기가 찬 게 여러분들 저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압록강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명도전은 이만큼 분포를 했고요. 이만큼 분포했고 저기가 연나라 땅이라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쪽 저기는 반드시 뭡니까 보면 진나라의 반량전이 후기 화폐로서 쫙 깔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토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량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자, 쭉 나와져 보면요. 자, 저렇게 저 지역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 1, 2, 3, 4, 5, 6, 7, 8 보십시오. 일정 부분에 저렇게 쭉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앞에 주장 우리나라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연나라 화폐라고 주장하는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다. 그 자체가 개소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여기입니다. 저기에 어떻습니까? 진나라에 반량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왼쪽 지도 보시면 저쪽 지역에서 나왔고요. 저것도 우리나라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했느냐. 저기서 진나라 화폐를 불법 제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논문을 또 쓴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놈자 붙여서 죄송한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저기서 진나라 화폐 명도전을 불법 제도해가지고 사용했다.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이런 논리를 펼까요? 저쪽 지역까지가 우리나라 고조선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래 중국 땅이라는 논리 속에서 글을 쓰자니까 그렇게밖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당군에 대한 구분이 나오는데요. 아주 당군은 뭡니까? 당군은 건국신화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뭐다? 이거는 뭐다? 초기 고조선의 모습을 기록한 뭐죠? 이런 문헌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에서 구체적인 역사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고조선 건국을 당군의 고조선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보면요. 그래서 뭐냐? 이 책은 진짜 중국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동북공정을 이야기하고 저기다 중국은 기자조선, 이만조선을 들이댈 수 있는 논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보면요. 전라도 천년사에서 어떻습니까? 당군 고조선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이 뭐냐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논리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시간상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국은 지금 하상준 시기 홍산문화까지 자기들 역사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조선하고 고조선 이전의 나라잖아요. 자, 한쪽에서는 역사를 정립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뭐죠? 당군 고조선은 없었다. 이렇게 저렇게 전라도 천년사에 글을 써대는 인간들이 지금도 살아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글 쓰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죠 보면요.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인데 아니나 다를까 전라도 천년사에 이 부분을 집필한 사람 이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주장한 거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피파행 동검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요? 바로 북경과 나오고 그다음에 산동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지도에는 그 북경하고 산동성 지역 그 비파행 동검은 뺐습니다. 빼고 어떻습니까? 이 원래 비파행 동검이 원래 일본 놈들이 주장할 때는 뭐죠? 이게 요령식 동검이라 가지고 한반도 북부라든지 요동 쪽에만 나와줘야 되는데 강북에 계속 발굴대가 한반도 전역에 비파행 동검이 나온 걸로 되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 앞에 보신 양반이 뭘 했는지 압니까? 비파행 동검이 나온다고 다 고조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자기 새로운 학설을 잡아넣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충격적인 겁니다. 이 보시죠. 자, 비파행 동검도 3개로 나눴습니다. 산융 동우가 쓰는 요령식 비파행 동검 지역이고 밑에는 어땠습니까? 예맥이 쓰던 요령식 비파행 동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 고조선 한국 요령식 비파행 동검은 바로 한반도 안이라고 저렇게 영역을 그려가지고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접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요동, 요서, 그 다음 북경, 산동성에 있는 비파행 동검 발굴은 우리나라 비파행 동검이 아니라는 쪽으로 고조선, 한국의 비파행 동검이 아니라는 논리를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처음으로 이 양반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라남도 어떻습니까? 도지사님, 전라북도 도지사님, 그리고 각 시의 시장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식하고도 다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죠. 여러분들은 바빠서 이런 내용을 못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고조선은 한반도 내부고요. 한반도 내부에 있는 비파형 동금이 우리 고조선 한국식 비파형 동금이다. 이렇게 새로운 논리가 전라도 천연사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만조선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만조선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이 양반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평양 낭랑을 어떻습니까? 넣지 않고 들어갔네요. 이거 실리면 반드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대신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이만조선의 지역을 평양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한사고 낭랑이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림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낭랑 지도를 뺐습니다.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내용은 빼고 살짝 저렇게 글로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50페이지 보시면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 아까 나온 똑같이 뭡니까? 진국이 나오는데 진국은 이만조선과 함께 중부 이남 지역이라고 진국이라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원문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원문은 동지진국입니다. 이만조선의 동쪽에 있던 나라를 동지진국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남지진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역사 원문 조작 사기입니다. 사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천연사를 이번에 땜빵질을 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전라도 천연사 돈 편찬 과정에서 돈이 조금 부족했는지 지도가 잘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단유 서문경하고 단유 조문경이 어떻습니까? 분포도 하면서 저것이 왜 얼마만큼 건너갔는지를 쭉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물론 그럴 겁니다. 아마 지면상 잘랐다 할 건데 여러분들 큐슈에는 뭡니까?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동경 쪽까지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데 그 동경에 비파형 동금이 나왔다는 빨간 점이 반이 잘렸습니다. 저때 아마 전라도 천연사 종이값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적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라가지고 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편집자가 누군지 이거는 대단히 문제되는 소지입니다. 보면. 그리고 선사 고대시대 3세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친미다래가 등장하네요. 또. 자, 여기서 뭐가 났냐? 자, 지미라는 것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보세요. 또 양지공도를 또 이용을 해 먹습니다. 이용을 해 먹으면서 지미 이쪽 지역에 지미라는 지명이 있는 거 봐요. 그래서 뭐냐? 지미는 친미다래하고 음이 유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지미는 일본서기 신공기 49조 쪽에 나오는 친미다래와 지명의 음이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미하고 친미다래가 음이 비슷합니까? 유사합니까? 여러분들 귓구멍에 뭐 박아놨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먹지 않고 귓구멍에 뭐 안 박아놨으면 어떻게 친미하고 친미다래가 음이 유사합니까? 어? 야, 이런 글을 썼다는 자체가 왜요? 하도 이제 친미다래 써먹었다가 일본서기 써먹었다가 요거도 먹으니까 지미하고 친미다래가 음이 유사해서 뭐입니까? 이쪽 지역을 친미다래로 했다. 요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해남 쪽에 강진 속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기먹으립니까? 기가 먹어서 지미를 친미다래로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서기 개책이 임나사현 한량기사에 그 모루와 동일 체제로 보고 있다 해놨는데 이것도 웃기는 소리고 요거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견해야? 어떤 놈이 이런 견해를 여기 폈어? 일본 학자가 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본 학자의 이름을 여기 뺐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서기 원문 보겠습니다. 자, 신공 49년 249년인데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마음이 뭐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저기다가 120을 대줘야 돼가지고 이주값을 주장해가지고 저것을 369년이라 합니다. 369년에 신공 아주매가 임신한 몸으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야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를 어떻습니까? 식민으로 삼았다. 쉽게 말해 식민지로 삼았다. 속국으로 삼았다 하는 저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친미달의 기록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탁순에서 뜹니까? 신공아줌의 이야기가 보시면 쭉 나오면서 탁순에서 군대가 모여가지고 신라를 치는데 비자발, 난가라, 뭡니까? 녹국입니까? 보면 그 다음에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팽정되었다.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거 난가라,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이걸 여러분들 가야로 알고 있죠?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야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가야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다 저것이 가야 지명이라고 박물관에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사료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를 쳐가지고 깨 부수는데 파가 나오잖아요. 이 파지 깨 부수는데 인이 이로 인하여, 인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이 이로 인하여 뭐다? 팽정을 했다. 비자바라고 난가라고 알라뭐 다라 탁손 가라 이런 칠국을 팽정했다는데 여러분들 신라를 쳤는데 미쳤다고 가야가 어떻습니까? 팽정이 됩니까? 도대체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저것이 가야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머리를 본으로 달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더맨더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지 여러분들 신라를 격파했는데 왜 가야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말이 된다 해가지고 저것을 전부 다 우리나라 가야 지명에다 갖다 붙인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라를 쳐가지고 깨가지고 이로 인하여 신라가 무너졌는데 격파했는데 이로 인하여 왜 가야가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미스터리죠. 그러면서 이제 뭐다? 이 칠국을 팽정하고 돌아서 병사를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 고해진 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고해진에 이르러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도가 나오죠. 저거는 뭐냐? 도는 토륙하다는 뜻입니다. 도 남만 친미다래. 자, 도 남쪽의 벌거지 친미다래를 도륙을 해가지고 백제에 지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왜가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신라를 격파하고 가야까지 격파하고 여러분들 자 격파하고 그다음 뭐다? 여러분들 남쪽으로 뭡니까? 군사를 돌려가지고 남쪽에 만자는 저 벌거지 만자 벌레 만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쪽의 벌거지 같은 나라 친미다래를 뭐냐? 도자는 그냥 살의 개념에 죽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토륙 완전히 개새끼까지 어떻습니까? 개 고양이 새끼까지 다 죽일 때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도자 저 토륙의 도자입니다. 완전히 어쩌면 씨를 말릴 정도로 죽였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뭐다?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일본석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강진 군수님과 해남 군수님과 그리고 강진 해남의 군민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도륙당한 자 개까지 고양이까지 완전히 도륙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도륙당한 남쪽의 벌레 국가 벌거지 국가 친미다래의 후손입니까? 친미다래 자 남쪽의 벌거지 친미다래의 후손이라면 강진과 해남을 끝까지 친미다래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느냐? 아 저기서 왜는 뭐나 백지로 주어를 바꾸면 된다. 그러면 백지를 바꾸겠습니다. 백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백지가 자 군사를 돌려가 신라를 치고 가해를 치고 그다음 뭐다? 자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남쪽에 여러분들 남쪽에 어떻습니까? 벌거지 친미다래를 쳤다. 도륙을 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백지에게 또 주었다. 여러분들 백지가 쳤는데 무슨 백지한테 왜 줘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강진과 해남의 여러분들 이 국민들의 원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백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선조를 도륙한 데가 백지잖아요. 도륙한 데가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친미다래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 꼬라지 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 백제 친미다래 공격과 친미다래 동향이 나오죠. 우리나라 일본 서기에 어떻습니까? 친미다래를 공격한 것은 왜지 백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백제라는 주어를 바꾸고요. 백제는 친미다래를 남만으로 불렀다. 여러분들 이런 사료 없습니다. 저것도 역사 조작이고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료에 원문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보면 백제가 언제 친미다래를 남만으로 불렀습니까? 그 원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 쓰신 분 그 원문 갖다가 밑에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논문을 쓰대가지고 가야를 임나로 만들고 강진과 해남을 친미다래 남쪽의 벌거지 친미다래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면 물론 원인은 일본 학자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것을 다 정립해 놓은 겁니다. 자 강진 해남을 친미다래로 주장한 원조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정한론.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뭐다? 침략이 아니라 뭐냐? 옛날 고대사의 복현이고 영광이다 주장한 스에마스가 어떻습니까? 자, 전라도 경상도의 일본 서기 임나 지명을 비정할 때 강진을 친미다래로 주장했고요. 저 논리를 누가 또 강조하느냐? 이병도가 강조를 해가지고 강진 해남을 친미다래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조가 저렇게 주장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의 다나카 도시야키가 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원하고 어떻습니까? 장수를 다 언급했죠. 저 논리에 따라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하고 장수를 반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요. 자,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양반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역사 밑에 전라도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을 기문으로 배경해놓고 전라남도 영산강 쪽을 어떻습니까? 친미 저 보시면 이제 뭐로 움직여 바로 임나 사hen으로 펴놨죠. 보면 쭉 그런 쪽으로 논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1992년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경고합니다. 자, 남은 뭡니까? 강진하고 해남이 친미달에 임나 사hen으로 밝혀진 것을 마치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찾아낸 것처럼 논문을 쓰대는 놈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남원을 기문으로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요.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양반들한테 연구비 주면 안 됩니다. 논문비 주면 안 되고요. 이미 일본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논리 어떻습니까? 마치 연구하는 것처럼 논문 쓰대 가지고 저렇게 저짓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쭉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꼭지 돌겠죠? 자, 이번 전라도 천년사는 식민사학의 완결판이고 조선 총독부가 꿈에 그리던 그 책이 전라도 천년사로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저 책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라도를 임나 사hen으로 확증하는 논리가 이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라도민들은 영원히 외의 후손으로서 어떻습니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책이 세상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라도민들은 영원히 굴레가 뭡니까? 외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 도민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만 들어오지고요. 제 혈압만 올라가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림역사문화터에 도와주시는 시민들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수열전하고 여러분들 뭐 사건동원 논문 많이 받아가셨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뭐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다 원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공유해야 되고요. 한번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매림역사문화TV는 동북공정, 역사, 일본 역사 침탈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유튜브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사의 왜곡된 현실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흥미거리 위주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분들 대륙을 주장하는 분들께 가서 댓글 다시고 여기는 그런 댓글 달았다가는 쪽만 팔립니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진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를 걱정하는 분들만 이 방송을 보시고 진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